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실상 성범죄에서는 개나 져버리고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법으로 도입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정치적 주장이 절대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제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용어의 의미부터 보면요, 비동의 간음죄 또는 비동의 간음죄라고도 하는데 성립 기준을 폭행 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한 행위를 경위함으로써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이런 주장을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 이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빼자는 거죠.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도입하려고 하냐, 그 찬성론을 보면 기존의 법과 규정과 판례를 다 동원해도 맨정신으로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행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이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수가 있나? 있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에 성인인데 가스라이팅 당해서 성관계,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또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국가가 또 있나,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자고 하는 주장 중에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선진국들에서 이런 비동의 간음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어. 그런데 꼭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야 되나요? 이건 매우 사대주의적인 수준이 낮은 발상이에요. 미국에서 하고 있으면 꼭 무조건 한국에서 해야 되나요? 법률적인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러면 안 되겠죠.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 일부 주, 전체 주가 아니라, 미국에는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미국의 일부 주가 이렇게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보면 가해자가 심각한 부주의를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죠. 한 8개, 10개 정도 나라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로는 보이지 않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국, 스웨덴, 독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도입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일부 선진국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도입했을 경우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주 참담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로 범죄 여부를 결정을 하면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서 혐의자로 전환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 이게 아주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건데, 현행은 어떻게 돼요?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동의, 동의 없이 라고 이렇게 바뀌면, 예를 들어서 이 현재 규정이 동의 없이 성관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실상 피고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무죄 추정의 원칙의 대전제인 애매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범죄를 입증할 입증 책임을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에 두도록 한 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이 대전제를 다 깨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무죄인 거를 네가 입증해라.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 네가 입증해라.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무서운 지옥이 펼쳐지는데, 그럼 이걸 도대체 누가 추진하려고 하는가? 그 부서죠. 그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소관부처인 그 부서가 매우 적극적이다. 그리고 모 정당에서도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이번 총선 공약에 이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뺐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최근 대법원에서 극도의 저항이 아닌 합리적인 저항에 그쳤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성립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폭행 협박의 그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그 부작용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무부의 의견이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성범죄 유죄 판결률이 90% 정도입니다. 14년, 15년, 16년 보면 5천 몇 명 중에 90.73%, 92.38%, 91%, 다 90% 넘죠. 그런데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성범죄 유죄 판결률이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23%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매우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매우 빡세게 보겠죠. 그러니까 처벌이 너무 안 되는 거야. 8%, 23%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억울한 피해자들, 이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구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건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률이 90%가 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른데 이렇게 도입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고,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이 성범죄 고소한 것의 90%를 처벌한다는 게 아니라 기소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뺀 기소된 것 중에 90%라는 것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렇게 치더라도 기소된 것 중에 90%라 하더라도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선진국보다는 유죄 판결률이 매우 높죠. 이런 경우에서 비동의 간음죄까지 도입한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이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크게 한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의 여부를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하루에도 12번 아니 24번 한 30번 넘게 바뀌는데 그럼 이걸 언제 동의했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호텔 들어갈 때는 동의했어. 근데 안에 들어갔을 때는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별로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이냐면 성관계를 합의하에 시작을 했어. 막 열심히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좀 아닌 거야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럼 어떡할 거냐. 성관계 다 할 때까지 동의했어.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났는데 그때를 생각해봤는데 기분이 이거 좀 더러운 거야. 기분 좀 나쁘네. 이게 사실 제일 무섭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동의 여부,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이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바뀌지 않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거죠. 약간은 동의의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성관계 할 때를 동의의 시기를 잡아도 성관계 10분, 20분, 30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기를 동의로 잡아야 될 거냐. 시작할 때만 동의가 있으면 되냐, 아니면 쭉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냐, 중간에 마음 바뀌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이거를 그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호텔 들어가기 전에 잘 걸어 들어가는 모습, CCTV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성관계 이후에도 태환이 걸어 나온 모습이 있고 팔짱 끼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했어. 이걸로 동의가 입증이 되냐? 제 생각에는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는 순간 이렇게 입증 안 될 겁니다. 무조건 피해자 불러 세워야 될 거예요. 여성을 불러 세워서 진술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고소한 사람이 동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의 없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는 거죠. 입증 방법이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의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매우 아찔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상 현재도 비동의 간음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강제추행죄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보면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형법에는 폭행 협박을 규정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친절한 대법원에서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을 해서 사실상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는 거죠. 폭행이 되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만진 것도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고 하면은 폭행 협박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핵심은 뭐예요? 폭행 협박이 구성 요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게 법 규정에 나오나요? 강제추행 법 규정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이미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은 그래서 사실상 법에 폭행 협박 요건을 넣어놔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거 무시하고, 가볍게 무시하고 동의 여부 이걸 구성 요건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실상 성범죄에서는 개나 져버리고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법으로 도입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런 폭행 협박이 구성 요건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에서 저는 사실상 비동의 간음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이 뭐예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죠. 근데 최근에 이 판결을 뒤집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올바른 판결이 나왔어. 이게 제대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이거를 법으로 아예 규정을 바꿔버린다? 정말 아찔합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법에 그냥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뭐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지금은 바뀌었는데 아예 법으로 결정되면 대법원에서 무슨 자율성이 있습니까? 잘못된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제대로 된 대법관님이 바꿨는데 이게 이제 바뀔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는 성관계 동의하는 앱을 켜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미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그래라는 앱이 2021년도에 이미 런칭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게 사실 좀 웃긴데 솔직히 제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봤을 때 현행 사법 시스템 성범죄자들을 충분히 잘 처벌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 논거가 뭐냐면 결국에는 억울한 피해 여성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소수의 그래도 뭐 실제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상대방 남성이 처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이건 사법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억울한 소수의 여성들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입증 책임을 더 완화해버린다? 동의 여부로 가버리면 억울한 피해 남성들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200배, 300배는 더 늘어날 거예요. 이미 무고가 폭증을 하고 있죠. 경찰청 제 통계에 따르면 무고 발생 건수는 성인지 감수성 그 판결이 도입됐던 한 2016년도부터 한 7년 새에 38%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이 38%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실제 경찰청 통계에 잡힌 건데 실제 무고한 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또 상담을 해보면 참 스킨십하고 통하게 할 때는 다 동의하에 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진짜 어디에 꽂혀가지고 고소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도 상담 오기로 했는데 이건 정말 미친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자, 그에 비해서 또 무고의 수위는 어떻습니까? 무고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언제 제정됐는 줄 아세요? 1995년도 30년째 그대로입니다. 이 수위가 어느 정도냐면 10년 이하 하면 좀 많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엔트리,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강제추행죄의 형량이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똑같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당했다 무고를 해도 강제추행죄 형량이랑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그 똑같은 형벌로는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무고 형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고죄 형량을 높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무고죄로 인정되는 게 너무나 더 빡세다는 거죠. 성범죄는 피해자의 그 진술만으로 처벌되잖아요. 처벌의 문턱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진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입증돼야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 실형 나온 판결 거의 없잖아요. 저는 이번 총선에 무고 형량을 높여주고 무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공약으로 건 당이 있다. 그러면 그 당 뽑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무고하게 고소당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멤버십에도 좀 가입을 해주셔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죠? 감기 몸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